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에 마트를 가보면요. 음료수가 있던 계산대 옆에 LED 전구가 놓여 있습니다. 그 흐름이 뭘까요? 과연 세계적으로 고효율 LED 조명을 좀 지원하면서 아무래도 그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ED 조명으로밖에 갈 수 없죠? 그렇죠? 방향성은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지금 현재 LED 쪽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명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은 LED로 갈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지 여부는 아직까지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 큰 방향의 틀에 있어서는 LED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큰 방향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LED 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에서는 LED로 다 대체하자 이런 정책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LED 시장의 그 흐름을 보시면 LED도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LED를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인자들이 좀 변해가고 있는데요. 2000년 중반 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에 밖에만 쓰이지 못했거든요. LED가 워낙 비싸고 또 크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휴대폰처럼 작은 디스플레이만 쓰였습니다만 2010년 정도부터서는 이제 노트북과 TV 점점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는 관점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LED의 가장 최대 약점이 뭐였냐면 직진성이었습니다. 빛의 직진성이 워낙 약해서 조명으로 쓰기에는 미약하다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중론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었고 효율도 높아지면서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조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각 연도별로 어떤 식의 발전이 있었는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ED 시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의 뒷광원, 즉 백라이트 유닛으로 가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라이트 유닛이 아닌 부분, 그래서 non-BLU, BLU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지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non-BLU가 BLU 부분, 백라이트 유닛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 흐름이 언제부터 가파라질 것이냐면 현재 시장의 예상은 2014년도부터 굉장히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LED 조명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을 보시면 침투율 기준으로 2014년도가 한 30%, 근데 이 2년 후인 2017년 정도 되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 정도 되면 전체 조명 시장의 한 70%를 LED가 장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 용도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사무용보다는 주거용, 그러니까 집에 사용하는 용도 쪽에서 LED 조명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아파트나 집을 지을 때도 LED를 이용을 해서 전력 효율을 많이 높인 그런 집에 좀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등이라든지 LED 사용 용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LED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 또 LED 쪽으로 가고 있는 시장의 전망 자체는 점점 공고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2014년도부터 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을 보자면요. 백열등에서 3파장 같은 형광등에서 LED까지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LED 조명으로 지구를 밝히자 이런 슬로건도 있더라고요. 이거에서도 좀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환경에 좀 친화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장점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수은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폐기하는 과정 또 쓰는 과정에서 수은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수은을 줄이기 위한 중금속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백열등을 쓰지 말자라는 쪽이었는데 그 백열등을 쓰지 않으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LED 쪽으로 바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때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분석가들도 거짓말을 많이 했죠. 백열등 없어지면 바로 LED로 갈 거다. 그런데 LED 가격과 백열등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장은 그 중간 대안을 선택했죠. CFL이라고 해서 3파장 전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3파장 전구는 일종의 이제 형광등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형광등 형태의 등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죠. LED 쪽으로. 왜 바뀌어 나가냐?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60W 기준으로 백열 전구를 대체할 수 있는 LED 조명 가격이 2012년 1월 달만 하더라도 $36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2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말이죠.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백열등 하나를 사용하는 가격과 LED 가격이 서로 접점을 향하면서 만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백열등 투출되면 바로 LED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3파장 전구가 끼어들면서 실제적으로 중간 단계가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 CF의 판매가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LED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실제 상업시설에서 최근에 이 낮아진 가격 때문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것과 아니면 백열등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로겐, 형광등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살펴보시면요. 초기 비용은 당연히 LED가 높죠. 그런데 불과 한 1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바로 LED는 모든 비용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백열등이나 할로겐 이런 것들은 전구를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LED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제 가격 하락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각국의 규제가 2012년부터 유럽과 호주, 일본에서는 이미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한국과 미국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러시아에서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2016년에는 백열등 판매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백열등에 관련된 수요를 많이 이끌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머징 쪽인데 이머징 쪽에서도 이런 규제들이 늦어도 2016년까지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ED의 전환 수요는 점점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LED 쪽에 상대적으로 우월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장 이제 그 저해 요소가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됨으로써 네. 오히려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LED의 사용 용도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열 전구가 일단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퇴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LED 조명으로밖에 눈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장 굉장히 커지겠어요. 관련 종목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관련 종목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LED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LED 이제 조명과 함께 LED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LED 전체는 수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오, 공급 과잉의 문제거든요. 공급이 과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과잉된 것이 아닌데 LED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TV, 그다음에 뭐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도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 과잉을 소화하는 이슈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럼 조명 쪽으로 또 몰려들면서 이쪽도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지금 LED 산업의 전체 공급 과잉은 2016년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은 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TV라든지 PC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LED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너무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기나 LG노텍의 LED 부분이 여전히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디스플레이 가격이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명은 아직까지 그런 적자 부분이 아니지만 조명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올인하기 시작하면 다시 또 LED 조명 쪽에서도 공급 과잉에 시달리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지 이런 우려를 한 가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CVD라고 하는 제조 장비의 전체적인 추이인데요. 2014년도까지는 조금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는 이 증가율이 줄어들면서 수요 공급을 스스로 조절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나 시장의 예상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돈이 된다면 회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네. LED 조명 쪽도 결국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쪽으로 가보면 네. 투자의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LED 조명 자체가 필요하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패키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국내에서 제너다이오드라고 하는 부품을 거의 독점 생산하고 있는 오디텍 같은 종목군들과 함께 패키지 시장의 국내 이제 퍼스트 업체인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상반기까지는 투자에 좀 좋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중국 업체들의 투자가 늘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진다,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라는 시기가 오게 되면 시장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상단부터 하단까지 전부 갖고 있는 대기업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스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조명업체들, 큰 조명업체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나마 좀 이런 생산 라인을 밸류체인을 하단부터 상단까지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은 LG와 삼성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급 과잉으로 디스플레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삼성전기 LED 부분, LG노텍의 LED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이제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서서히 안정을 보이면서 돌려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그래서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삼성전기보다는 LG노텍 쪽의 LED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접근하시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요, 당장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오디텍이나 서울 반도체 관심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대형업체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삼성전기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